자, 현재 내용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몇 가지만 수정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요 하시면은 모르겠지만, 자, 아예 변수가 지금 헤더 영역과 컨텐트 영역 볼게요. 자, 헤더 영역과 컨텐트 영역에는 둘 다 동일한 변수명이 들어 있습니다. 둘 다 시도 스쿨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값을 입력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헤더에서 이거 시도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지, 바꿨어요. 그러면 밑에 들어가는 시도 스쿨 커리큘럼 여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각각의 내용들을 제목과 동일하게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불편한 거잖아요. 한 파일 내에서 바꿔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다른 파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조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앱이라고 하는 곳 안에 변수 이름을 아까 시도 웹이라고 제가 써놓은 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헤더와 컨텐트 박스, 사실은 푸터까지 얘기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어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임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다른 이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 세팅 이름, set name 가능해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set이라는 이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사이트 뭐 이렇게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를, 이거 사실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쵸? 컴포넌트에 적용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이트라는 저 이름 자체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딜 찾아보더라도 이 사이트는 시도라는 이 이름 자체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자,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포넌트에서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얘를 속성, 애트리뷰트, 그 중에 앞에 있는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키 또는 자,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전송을 할 거예요. 어디에? 헤더에다 있으니까 이거 헤더잖아요. 헤더에서 받아오겠죠. 받아올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값을 던졌을 때 그 값을 받아주는 아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거 말고 따로 있나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다가 그래서 뭐 했어요? 옛날에 뭐 변수 이름이다. 이름이 만약에 없다면 시도 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리 변수 이름을 여기 써있는 네임 그대로 써주면 뭐 바뀌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잘 안 되는데요? 네,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ES6 문법으로 해놓긴 했지만 말고 이렇게는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온 아이를 일명 property라고 해서 컴포넌트 이름 속성명을 props라고 많이 합니다. 그냥 props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 props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컴포넌트에서 전달하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이름들을 전달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사이트뿐이 아니라 여기다가 URL 해가지고 뭐 http 콜론 해가지고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개를 던져오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를 통째로 props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 내가 지금 볼 거는 URL 말고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이 사이트라 써있는 형태니까
얘네들 통째로 그냥 온다라고 했어요. 통째로 이 props 자리에 어떻게 들어간다? 사이트는 지도, URL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이버닷컴까지 그냥 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const props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써주면 이 형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된 아이의 props라는 데이터를 여기서 받아오겠죠. 받아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이 사이트잖아요. 그죠? 사이트니까 이건 보여드리기 용이고, 그럼 이 자리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props의 누구? property site. 이건 보여주기 형식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실제로 들어오는 아이. 얘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사이트에 시도란 이름이 내보냈으니까 props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값을 적용하겠다. 객체 값을 적용하겠다. 그러니 실제로 시도란 이름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곳에 제가 시도 schools.com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이름 썼어요. 그러면 적용이 되죠. 대문자로 가는 거는 여기 대문자 하라고 언급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자리에 들어갈 이름을 뭘 쓰면 돼요? 위에 언급해 놓은 변수로. 변수 쓸 때 어떻게 한다? 중괄호 쓰고 변수 이름 써주면 위에 적용된 이름이 그대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값을 전달할 텐데 전달할 때 어디에? 사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담아서 전달할 거고, 사이트라는 프로퍼티는 props라고 하는 뭔가 매개 변수로 들어오게 돼서 그냥 이게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객체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사이트 props.site를 해버리면 그대로 사이트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이 컨텐트 박스에도 일부러 다른 이름 해볼게요. name 이라고 썼을 때 제가 여기에 my name 이라고 쓰면 사실 동일한 이름을 쓰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전달하는 변수를 썼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써야 되는 컨텐트 박스에 뭐라고 써서 여기 myName이라는 변수는 사용하지 않고 밑에 있는 아이들을 전달해서 내용을 바꿀까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이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엔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컨텐트 박스 JS를 말하는 거고, 이곳에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데 누가 내보내냐? 요대로 내보내요. 요 자체를 name은 했던 요 형태를, 속성은 우리가 JS 기능으로 얘기하자면 property 앱을 가지고 있는 value, 즉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name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 myname이 누구예요? 요 시드웹이라고 하는 아이를 객체로 잡아서 그대로 뜯어서 어디로? 컨텐트 박스 JS 여기니까 요 자리로 여기다가 이름을 props 또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attr 쓰셔도 상관없어요. 쓰시면 이곳에는 attr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객체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attr이라고 하는 곳 내부에 있는 name이라는 것을 적용해야지. 그래서 myname이란 자리에다가
attr.name 쓰시면 name이라는 프로퍼티 들어가 있는 값 myname이라고 하는 값은 시도 앱이니까 이 값을 받고 넘기고 받고 변환해서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바뀌었죠 여기. 네. 평균적으로 ATTR이라고 안하고 props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props라고 검색하시면 이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그런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꼭 props라는 이름을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쪽에 이런 변수를 각각 파일마다 따로따로 무조건 만드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있다면 그걸 적용할 수 있게끔 쓰시면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한 군데서 그냥 몽땅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대로 동일하게 일괄 수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냥 바뀌어요 한 번에. 자, 그럼 푸터 같은 경우도 name은 my name 변수 이름 제가 my name 쓴 거예요 단순하게. 그럼 푸터라고 하는 컴포넌트에는 따로 없으니까 푸터.js에서는 할 게 없지만 만약에 난 여기다 h2에다가 해당하는 이름을 적용하고 싶어. 그럼 어떤 이름을 쓸 거야? 아까 봤던 props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올 건데 그때 이름이 name이니까 .name 이라고 쓰면 나는 그대로 확인할 거야 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걸 대문자로 바꿔주기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중간에 하나는 거쳐야겠죠. 뭐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아이를 뭐 어퍼케이스 2로 어퍼케이스 같은 거 이용하신다면 뭐 const my set 이라고 해서 자 props.name을 to uppercase 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값을 대문자로 바꿔서 쓰게끔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대로 변환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바꿔주셔도 되죠. 물론 그냥 CSS에서 어퍼케이스로 스펠 태그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때 내가 던져줄 아이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 개라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값을 받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전달해 줄 형태가 오로지 프로퍼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번 이거를 props.name 뭐 해가지고 두 번씩 쓰는 것 자체가 귀찮다. 난 이거 그냥 하나밖에 쓰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애초에 들어올 프로퍼티 명 자체를 쓰시는 겁니다. 자, props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props라고 해서 이 안에 객체 형식으로 name 하고 여기다가 저기는 my name 시도니까 시도라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 그대로 했을 때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보세요. 변수 이름 빼고 통째로 하나만 여기다가 중괄호 nam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럼 들어오는 값은 name이라는 매개 변수 하나만 덜렁 잡아서 프로퍼티 필요 없고 name 해버리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확인하셔야 되니까 주석을 넣을게요. 요 값 그대로 바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컨텐트 박스로 갈게요. 자, 컨텐트 박스 여기 왼쪽에 있는 14번째 줄, 15번째 줄 내용이죠. 컴포넌트 컨텐트 박스에서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내보냅니다. name이란 프로퍼티를 내보내는데 props 자체가 받아주는 프로퍼티는
하나밖에 없는데 매번 props.name 뭐.name 귀찮아요. 그나마 줄이려면은 위에서 변수를 사용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냥 한 번에 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데이터는 여기 5번째 라인에 있는 것처럼 props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는 name 콜론 이 안에 들어갈 값 시도네요. 이름 바꿔놨으니까 이대로 들어오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 애초에 객체 형식 그대로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객체 형식으로 받아서 name 이라고 쓰면 얘는 삭제가 되고 그냥 name은 시도 이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객체가 아니라 값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으로 들어온 형태이기 때문에 props라는 이름은 필요가 없이 그냥 name 이라고 바로 쓰셔도 동작을 합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쓰시든 여러분 자유예요. 상황과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헤더처럼은 사용할 수가 없나요? 나 저거 헤더처럼 쓰고 싶은데 이거 2개인데 그럼 저건 무조건 props로 써야 되는군요. 그렇지도 않아요. 쟤도 아까 보신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왜? 사이트와 URL을 객체 형식으로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ES6 문법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중복으로 한꺼번에 매개체를 담아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곳은 앞에 거는 시도, 뒤에 거는 이 값이다 라고 쓰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각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런 개념처럼 들어온다. 결국엔 사이트는 시도, URL은 여기는 주소처럼 들어오게 될 테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props라고 안 쓰고 사이트와 URL로 들어오면 내용이 들어온 라인은 const 사이트와 const URL이라고 해서 둘 모두 각각 여기 들어있는 하나는 시도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 여기 써있는 주소의 형태를 그대로 각각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에 있는 형식처럼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props로 해서 객체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값으로 가져올 거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 형태가 좋은지를 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props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럼 2개를 썼다. 나 여기 쓸 거는 사이트 그냥 바로 넣을래. 이때 주소를 나 A 태그 감싸서 주고 싶은데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A 태그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A 태그를 쓰고 A 태그 자리에다가 요 href 자리에다 뭘 쓰면 돼요. 써놓은 URL, 불러온 URL을 써주면 먹겠죠. 동작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클릭, 네이버로 가잖아요. 타겟이라는 거 배웠는데 타겟은요? 타겟 뭐 직접 쓰시든지 똑같이 프로퍼티로 쓰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겠죠. 여기다가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별도로 따로 빼겠어 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열립니다. 자, props가 왜 저렇게 되느냐 라는 것은 애초에 들어오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그걸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본질적인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쓰시기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예 뭐 계속 이렇게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몸에 배게끔, 익숙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겠죠. 헤더에는 H1 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태그를 통해서, 네이버는 뭐야? 자, 뭐 클래스 GMB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클래스라고 해서 GMB 이렇게 사용을 했었지만, 우리는 리액트에서는 클래스를 클래스 네임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H2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써주고, 우리는 이 안에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UL, LI, 그죠? 통해서 A를 쓰려고 하시면 A 쓰시고, 일단 A 건너뛰고 그냥 메인 말고 about, 그 다음에 뭐 프로덕트, 뭐 갤러리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내가 이동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A 태그를 사용할 테니까 A로 써놓고 해당하는 A에다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써주시면 되죠. .html을. 우리 HTML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쓰니까. 뭔가를 쓰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위에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다. 지금은 이게 끝입니다. 자, 전혀 불편함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이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좀 불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다르게 대처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 내비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개니까 뭐 츠 하셔도 돼요. 배열 여러 개니까 객체로 각각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단순하게 이름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됐습니다. 자, 목록화 시켰어요. 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는 그냥 이름대로 썼고요. 필요하다면 객체도 집어넣긴 하겠지만 일단은 A 태그 없이 그냥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써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처리하게 만들겠다. 여러 개니까 이 아이를
반복하게 하지 않을까요? li 태그를 소위 말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let i는 0, i가 내부 리스트의 개수만큼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동작을 하게 만들겠죠. 지금 저는 JSX 태그 양식 안에 쓰고 있으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므로 중괄호 안에다가 써서 만들어주면 이 안에 이 기능이 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쉽게도 잘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순환해서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 말고 애초에 따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통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비 리스트의 for each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for each는요 반환하는 기능이 없어요. 리턴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리액터 쪽에서는 for each를 쓰는 게 생각보다 조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맵이에요. 맵. 한 번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배열 양식들을 전부 다 순환해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맵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필터와 마찬가지로 리턴, 반환 처리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 내부에다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쓸 건데요. 리턴으로 이렇게 li 태그 내부에다가 값을 넣을 거고요. 괄호에다가는 여기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 하나씩 집어넣을 겁니다. for each처럼 한 개씩 들어가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라인은 내비 리스트의 하나, 그냥 li라고 써줄게요. 그 하나의 값을 요소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li로 들어갑니다. 단 키라는 프로퍼티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은 동작하지 않고 키라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인식하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얘네들 넘버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뭔가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프로퍼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키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맵이라는 메서드는 배열에 들어간 여러 개와 한 가지 더 순서를 가리키는 for each처럼 순서를 가리키는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에러 없이 요소에서도 별도로 키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없습니다. 객체는 여기 없죠. 속성에 전혀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원하는 값만 순서대로 할당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특이하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동작을 하게 하시려면 그냥 한 줄로 쓰시는 게 이상 없이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기능이죠. 한 줄짜리밖에 없다면 리턴은 굳이 필요 없이 중괄호 필요 없죠. 아니면 다 써주던가. 자,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다.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아이의 맵이라고 하는 아이를 순환시켜서 전부 다 동작하게 만들어주고 리턴 반환되는 아이 안에다가 값 배열에 들어가는 값을 적용하고 이때는 리액트는 키라는 아이를 무조건 넣어주게 되어 있으므로 프로퍼티로 키라는 아이 안에는
순서를 할당하는 맵에는 두 번째 인자가 순서예요. 인자를 넣어서 키 값을 전달. 얘네들 키라고 그러죠. 첫 번,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해당하는 키 값을 전달하게 만들어 주더라. 필요하다면 이 내부에다가 A를 집어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들어올 때 아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이 좀 많아지고 뭔가 수식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리액트는 어떻게 하냐면 또 따로 빼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 자유예요. 그냥 그대로 가도 되고 뭐 따로 해도 되고 여러분 자유인데 평균적으로는 뭔가 이제 양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무조건 따로 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포넌트를 무조건 따로 하자고. 자, 그래서 요 GMB 영역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컴포넌트를. 자, 외부 파일에 다시 외부 파일을 거는 거죠. 그러니 해당하는 요 클래스 네임 GMB라고 하는 요 덩어리를 하나를 더 다시 만들자. 뭐 지금 컴포넌트에다 그대로 해볼게요. 컴포넌트 자리에다가 오른 버튼 새로운 파일. 그러면 뭐 GNB 뭐 소문자로 할까? 자, 이렇게 .js G만 대문자 썼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엔터를 빵 누르면 당연히 gmb.js가 되겠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우리는 자, export default function 하고 gnb 이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대로 가는 거고 일단은 return. 자, 내보내야 되죠. 무엇을 내보냅니까? 아까 있던 헤더에 들어있는 요 태그 내용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대로 넘겨주면 되죠. 잘라서 담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담아요. 단 항상 중요한 조건은 들어가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태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나의 태그로. 물론 이제 양이 나중에 되면은 뭐 요만큼만 따로 뺀다던가 뭐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통째로 계속 빼서 불러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에러를 뽑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쓸 수 있는 건 GNB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어디서? 헤더에서 담아야 되니까 헤더에서 불러야죠. import GNB를 불러와서 적용을 합니다. 전 H1도 따로 빼고 싶어요 하시면 H1 따로 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넘겼고 중요한 건 요거 배열이 빠졌잖아요. 배열 데이터를 뜯어서 GMB에 넣어줍니다. 헤더는 필요 없으니까 헤더 쪽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라내 버린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주석 필요 없겠죠. 설명한 거니까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다른 거 있나요? 뭐 다른 거 있어야지 뭘 하죠. 끝. 자, 별거 없죠? 그런데 한 가지는 더 하겠습니다. 뭘? 자, app.js에서 헤더로 데이터를 넘길 때 여기 네임이 사이트로 내보냈어요. 다른 것들은 네임으로 내보냈어요.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네임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임으로 내보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네임으로 내보낸 거를 받아줄 때는 그 이름을 수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수정하면 되는데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난 사이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들어오는 아이가 없는데
그럼 사실은 이렇게 해주고 바꿔주면 되기는 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JSS 기본적으로 원했던 형태가 있다. 그거 적용할 수 없을까? 아래 해당하는 함수가 끝나는 곳에서 대부분 이런 건 밑에다 쓰죠. 자, 헤더에서 점 디폴트 기본적인 프로퍼티를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컨트롤하기 편하게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누구를 사이트 URL 다 써도 돼요. 근데 네임이 빠졌으니까 네임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볼게요. 시도 끝났어요. 자, 뭐 한 거냐? 이름을 보시면 디폴트 기본적으로 프로퍼티를 설정하겠습니다. 따로 불러올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어떤 네임을 설정해서 쓰겠습니다. 네임이 아니라 사이트면 사이트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서 열심히 써놓은 얘는 그냥 써놓은 거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뭐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지만 썼다고 치고 사이트만 적용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이게 만약에 없다면 먼저 볼게요. 없다면 사이트라는 데이터는 넘어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왼쪽에 사이트라는 프로퍼티는 넘어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헤더 안에 H1 안에 A는 있는데 텍스트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불러올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펑션 헤더라고 하는 함수에 디폴트 프로프스 기본적으로 들어갈 프로퍼티를 설정해 놓으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그 이름만이라도 적용을 해주자 라는 옵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만약에 있다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값으로 시도 웹 기본 내용 바꿔놨어요. 들어가겠죠. 없으면 뭐 지울까요? 지워서 없으면 없는 것을 대신해서 적용을 해주는 i. 그 전에 우리가 JS 할 때는 는 해서 썼거나 뭐 내부에서 let 사이트는 사이트 없으면 이렇게 썼지만 이런 식으로 썼지만 아예 애초에 기본 베이스로 잡아서 사용할 수도 있더라.